김대중 주필이 그래서 이렇게 이 글을 이렇게 끝내더라고요. 이 땅의 지도자라면 이 집단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적대적 증오를 사귀는 일을 천착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걸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하신 분입니다. 반대자를 만나고 반대 견해를 귀담아 듣고 공존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는 리더십 없이는 국민 증오병, 적대적 양극화를 치유할 수 없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제돌이라는 돌고래를 바다에 풀어주는 일을 위원장을 맡아갖고 해봤는데요.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더군요. 정부가 해야 되는 거대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시민단체 분들 의견에 정부 의견에 동물원 의견에 별의별 의견이 다 있는데 위원회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리고 절대로 위원장을 하라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그렇게 힘든 일은 전 처음 해봤습니다. 입을 안 다물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냥, 근데 전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의견 수렴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전문가라고 한 번씩 모셔다가 한 말씀씩 들었는데 회의 끝나고 나갈 때면 그 전문가라는 분들 중에 한 서너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고 가셨어요. 참 힘든 일 하고 계시네요. 이런 위원회는 보다 처음 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요. 그게 바로 가버넌스라는 거더라고요. 처음부터 모든 그 얘기를 다 듣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끝냈습니다. 왜? 모두에게 목표는 하나 확실하게 있었거든요. 저 동물을 바다로 안전하게 돌려보내자. 아무리 쌈박질을 하더라도 우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 요거 하나만 분명하게 앞에 걸고 하니까 싸움을 하면서도 또 합의 보고 하면서도 또 합의 보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 일을 한 1년, 한 2개월에 걸쳐서 하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문제로 참 또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거 풀어보자고요. 저는 이거를 케이스로, 스터디 케이스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왜냐하면요. 제가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라는 책을 쓰면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이게 국가가 하는 연금이라는 게 좀 수상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자본주의랑 이게 맞는 시스템이 애당초 아니었더군요. 제가 읽어본 거, 제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제일 먼저 하신 분이 그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름지기 사회주의 국가라면 연금제도가 꼭 필요하다. 절대로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 국가라고 저분이 얘기 안 하셨더라고요. 곰곰이 자꾸 생각해보고 연금 전문가랑 얘기해보니까 이건 사회주의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자본주의 정책처럼 우리가 국민에게 알려가지고요. 왜 내가 돈 냈는데 나 덜 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덤비는 겁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 좀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못 내기도 하고 덜 내기도 하고 모아서 그게 나중에 필요한 사람에게 더 가고 이렇게 하자고 만든 제도예요. 근데 우리는 왜 지금 이걸 전혀 달리 이해하고 있는 거죠, 국민이. 이해시켜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 지나치게 감성적이다. 냄비 근성이 강하다. 너무 흥분 빨리 하고 빨리 씻고 이런다 그러는데 설마 우리만 그렇겠어요? 저는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화나는데 왜 참아요? 제가 미국에서 15년을 살았는데요.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조금 제가 요즘 비교를 해보면 미국 사람들이 흥분을 우리만큼 안 하는데 그 차이가 그냥 감성적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미국 사람들은 머리로 일단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데까지 두뇌에서 이 심장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양반들은 좀 여기서 약간 사기더라고요. 우리는 요게 빠른 것 뿐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딱 되면 그 다음엔 그냥 흥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장묘문화만 보셔도 모두가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 국토 망한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우리처럼 이게 중요한 나라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조상 숭배처럼 우리 문화에 중요한 게 없는데 저걸 교육하기 시작했잖아요. 저걸 국민을 상대로 계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장장이 부족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됩니다. 우리 국민은 머리로 이해하고 나면 가슴으로 옮기는데 전혀 시간이 안 걸리는 국민이라는 제 관찰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토론하고 교육하고 같이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흩어져서 저짓하다간 다 망하는 거고요. 함께 모이기만 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서로 말이 통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소통이 안 돼서 우리는 지불하는 사회 비용이 수십조에 달하는 이상한 나라랍니다. 소통만 잘 되면 금방 부자 되는 나라인가 봐요. 그러니까. 근데 소통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소통은 그냥 안 되는 게 일단 정상입니다. 잘 되면 이상한 겁니다. 우리 현대자동차가 미국 알라바마에 공장 지어놓고 한국말로 현지인들 고용하고 소통 잘 됐지. 그리고 딱 물러섰는데 그게 됩니까? 언어가 달라지면 소통이 안 됩니다. 학문의 경계를 넘으면 소통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소통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면 그냥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근데 사모님하고 박한 양반하고 아니 2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살았는데 눈빛만 봐도 소통이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싸우고 계시잖아요. 당신은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는 거야? 무슨 뜻이야? 왜 그랬는데? 저 어제도 야단 맞았고요. 제가 아직도 제 아내의 마음을 못 읽습니다. 소통이라는 건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어렵다는 걸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뚜라미요. 소통 안 되면 얘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귀뚜라미 수컷이 소리를 내고 그게 마음에 들면 암컷이 와서 짝짓기 하고 그래서 알 낳고 이게 귀뚜라미의 삶입니다. 제가 딴 게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귀뚜라미 수컷으로 태어나서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까? 어쩌입니까? 얘는 그냥 소리 내가지고 암컷 만나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집에서 들어보시면 저녁에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서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계속 들려요. 야, 이 자식이 밤새 울었나? 밤새 웁니다. 얘가 왜 밤새 우냐고요? 주변 풀숲에 암컷 귀뚜라미들이 있는 건 뻔히 아는데 아무리 긁어도 그 암컷들이 안 오니까 밤새 긁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게 윗날개를 하늘 높이 이렇게 지켜들고요. 한쪽 날개의 끝면을 반대쪽 날개의 밑면에다가 긁습니다. 여기다가 긁는 건데요. 빨래판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긁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지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걸 10시간을 제가 하고 있어요. 왜? 힘들다고 안 하면 얘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방 안에 제 수컷 동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서 유전자를 후세에 남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최대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에게 아양을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선택권은 암컷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번식, 소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소통,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수컷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 소통을 해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노력은 하면서 왜 우리 사회에 통합을 이루는 이런 노력은 적당히 조금 던져보고 저것들은 말귀도 못 알아듣네. 야, 내가 저것들이랑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치밀하게 계산하고 치밀하게 기획하고 끝까지 될 때까지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대충 저 시간이 다 됐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뒤에 조금 있기는 한데 이 얘기만 그러면 제가 그냥 드리고 제가
대충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제가 보기에 공생이란 단어가 막 여기저기 난무하긴 한데 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공생이란 단어를 앞에 내세우고 자꾸 우리 사회가 지금 희생을 강요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전 이거 오래 못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부가 하는 일을 그래서 워낙에 지적질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하면 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약간 힘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일을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기업에다가 중소기업이 좀 살아남을 수 있게 양보 좀 해라 하는 것처럼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건 희생이고요. 제가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계에서 희생이라는 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는 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연계에는 이런 다른 동물엔 저런 분들 안 계십니다. 왜? 이건 생명체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분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 자기 유전자를 후세에 남겨야 되는데 평생 결혼도 안 하시고 뭐 하시다가 가신 거예요. 이건 진화생물학자의 입장에서는 개죽음을 하신 거예요. 막말로.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끔찍하게 존경하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건데 이거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왜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 멀쩡한 사람들에게 멀쩡한 조직들에게 희생을 강요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공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공생은 양쪽이 다 이득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건. 근데 찾아야 합니다. 양쪽이 다 똑같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니더라도 이쪽은 이런 혜택을 받고 저쪽은 그럼 저런 혜택을 받고라도 반드시 양쪽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슬라이드만 하나 보여드리고 저 끝내겠습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생물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조금도 주저앉지 않고 다 이 얘기합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무게로 성공한 존재가 코끼리가 아니고 고래가 아니고 식물입니다.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식물이 가장 성공한 겁니다. 숫자로 가장 성공한 곤충, 이 둘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 목 비틀어 죽이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꽃가루 바지라는 공생 계약을 맺으면서 함께 동반 성장한 겁니다. 자연계의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가 둘이 서로 만나기만 하면 죽이고 그냥 무한 경쟁하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서로 손잡고 성공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멋진 사례가 있는데 왜 우리는 저런 거는 우리 사회에선 벌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경쟁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연에서 뭔가 배워서 한번 우리 사회에 적용하고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좀 너무 욕심을 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정도에서 제 강의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